안녕하세요. 보고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7월 9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고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가 금요일 교토 부근의 나라현에서 범인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구스러운 사건이 하나가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니퍼 쟁이라고 불리우는 중국의 한 트위터 사용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17시간 이전에 벌써 아베 신조 사망 소식을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이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대만 문제에 대하여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대만을 지지한다고 천명하면서 중국 인민군에서는 아베 신조를 제1의 암살 대상자로 꼽았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계 여성이 어떻게 사건 발생 17시간 이전에 벌써 이것을 예견하고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트윗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에 바이러스 공포증이 있는 가운데 오늘 아프리카 가나에서 2건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바이러스의 이름은 바로 말버그 바이러스라고 하여 박쥐로부터 옮겨지는 것으로 아직까지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명의 환자가 발생을 하여 그 샘플을 채취하여 WHO로 보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2명의 환자는 입원 즉시 사망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일 전에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약 100만 배를 중국으로 수출하였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전략유 수출을 한 상대가 바로 시노펙이라고 하는 중국의 가장 큰 석유회사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시노펙은 바로 헌터 바이든과 투자 계약을 맺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분명히 주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국가인데 주적국에 자국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공급 방법도 바로 자기 자신의 아들의 회사를 통하여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상충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반역적인 행위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어쩌면 치매인 척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에 국가정보국장인 DNI의 수장으로 근무했던 존 래드클리프가 팍스뉴스와의 대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최악의 미국에 대한 범죄자 중에 하나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를 들면서 우리가 자동차 창밖에 있는 거울에 보면 대상은 보다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듯이 우리의 주적인 중국은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 레이가 수차례에 걸쳐서 조 바이든에게 중국의 위험성을 강조하지만 이것은 소기의 경일기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이든이 투자회사인 블랙락으로부터 모든 조언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락은 CEO 2명이 바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만들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경제보좌관인 브라이언 디즈이고 또 한 명은 최고 외교 자문인 탐 더닐런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바로 블랙락의 최고 경영진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조언하는 모든 정책은 바로 친중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이 와해될 때 바로 그 조직의 끝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문서를 파쇄하고 파일을 삭제하기 시작합니다. 막강한 민주당 하원 의원이었던 아담 쉬프가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그들의 실패, 부패,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NDAA에 제출하였다고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최근 수십 년 동안의 의회에서 본 것 중 가장 노골적인 권력 남용과 인력위원회를 사용한 마녀 사냥식의 위원회 운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허위로 사실을 날조하여 현직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하였던 사건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오늘 의회에 제출한 NDAA 수정법을 들여다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어떤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편제 18의 섹션 1384를 위반하여 군인에 의하여 또는 군인의 도움으로 얻은 정보는 어떤 재판, 청원 또는 청문회, 기타 절차에 있어서 증거로 접수될 수가 없습니다.
법원과 대배심, 부서, 공무원, 기관, 규제기관, 입법위원회 또는 기타 미국 당국, 주 또는 그 정치적 하부 어떤 조직도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고 전대미문의 괴상한 법안은 의회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자기들이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증거로 사용하였던 모든 정보를 군조직을 통하여 인수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감추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하고 반역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군대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자기들이 사악한 국가 전복 음모를 자기들의 국기를 물랑케 한 모든 죄악을 NDA의 수정안을 통하여 감추기에 급급한 민주당의 민낯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즈 기자이며 시마폴의 CEO인 벤 스미스가 터 칼슨을 패널로 초대하여 자기의 시마폴에서 대담을 하였습니다. 그는 터 칼슨을 백인 우월주의자로 몰기 위하여 먼저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백인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네 맞습니다 하니까 그를 백인 우월자로 몰아가기 위하여 벤 스미스가 말장난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더 칼슨이 나는 백인 우월자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류 우월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월하다는 단어 자체가 지금 인종차별인 것입니다. 하고 따끔하게 네 마디로 벤 스미스를 물리쳐버립니다. 역시 촌철살인의 더 칼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였는데 대법관이 식사를 하고 있는 낙태지 시위자들이 식당에 몰려 들어가서 항의하는 통에 대법관이 식사 도중에 그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몰턴스 스테이크하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 카브나우 대법관에게 낙태지지자들이 그 식당으로 몰려 들어가서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부렸다고 합니다.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사를 할 자유가 있는데 이것은 무리한 행동이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상식 이하의 짓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동기가 어떻든 간에 일단은 식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절을 갖추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은 자기들의 입지만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조 바이든의 지지율이 20%대입니다. 그냥 내려와야죠 그 정도면. 다음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이었던 부대행이 주민 소환에 의하여 사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임으로는 지금 브룩 젠킨스를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오늘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11월 새로운 검사장을 선택할 때까지 임시 검사장직을 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11월 달에 젠킨스 임시대행이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계 라티노 검사입니다. 부검사장을 하고 있다가 보댕과 의견 차이로 지난해 10월에 사임을 한 전직 검사입니다. 이번에 임시로 검사장 대행직을 맡았다가 11월에 중간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11월에 새로 뽑히는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은 2023년까지 보댕에 남은 임기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백악관에서 자유의 메달을 미국 여자 축구 선수인 메건 라피노에게 수여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에도 미국 국가대표 여자 축구 주장으로 뛰어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많은 은행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시상식에서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는 딴 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이것이 국가냐는 뜻으로 그렇게 반국가적인 행위를 많이 하여 왔습니다. 게이를 지지하며 또한 트랜스젠더와 동성애를 지지하는 아주 급진 좌파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성조기에 격려를 하기보다는 무릎을 꿇고 BLM 포즈를 취하기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녀에 대한 자유의 메달 수여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적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지금 백악관을 걸어 들어가는 모습에서 혀를 저렇게 내밀고 들어갑니다. 수여식에서도 회개망측한 행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일일이 다 올리지 못하였지만은 자기 옷깃을 가지고 조 바이든에게 툭 치기도 하고 또한 얼굴을 찡그렸다가 구부렸다가 난리를 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메달을 수여하였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지금 중단한다고 트위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2달 동안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이사진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트위터가 계속적으로 자기들은 허위 계정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여다보아도 트위터의 가짜 계정이 40%가 넘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 거래 성사를 할 수 없다고 오늘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한 것입니다. 수차례 보도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이들이 40%라고 하면 180억 달러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거래는 서로가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해야지 이렇게 감춰놓고 거짓을 하게 되면 결국은 거래 성사가 되지 않는다는 아주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위터 측에서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일론 머스크를 지금 고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머니톡스입니다. 트위터가 망하려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바이.